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됐어요. 네네. 남편이 막 바람 펴. 분명해. 음. 근데 막 힘들어요. 음. 대부분 힘들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왜 힘든 걸까요? 남편 네. 바람 폈으면 핀 건데 네. 나는 왜 힘들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요, 그죠? 네. 예. 남편이 날 때린 것도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적 손실을 가한 것도 아니잖아. 네네. 물론 이제 바람 피면 그런 놈들도 있어. 아, 맞아. 예. 상간녀 있긴 같은 돈 갖다 하지만, 퍼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냥 다른 여자랑 남편이 잠을 잔 게 나한테 어떤 직접적인 뭐 물리적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힘들단 말이야. 네. 그죠? 네. 이게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진화 그 심리학적인 어떤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이요? 네. 인간은요 사자보다 세요 약해요? 약하죠. 예, 호랑이보다 세요 약해요? 약해요. 늑대보다는. 약해요. 예. 근데 걔네들 막 동물원에 다 가다 놓잖아 우리가.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두뇌. 두뇌? 인간의 두뇌. 정확히는 네. 그 집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집단.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은요 동물 중에서 굉장히 약한 축에 속해요. 그런데도 뭐 만물의 영장에다 이렇게 자뻑하고 살잖아 인간이.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다이다이 붙으면 호랑이랑 진단 말이야. 네. 근데 집단을 이뤄가지고 한 10명씩 때로 쫓아가서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그리고 호랑이도 잡는 거예요. 막 도구 쓰고 막. 그렇지. 이러면, 네. 근데 이 집단을 이루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 이 목적이 뭐냐면 네.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간이 약해서 혼자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은 집단을 이루기 유리한 쪽으로 발전이 돼 있어요. 진화했다. 네네. 예. 진화된 거죠. 그래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겁니다. 근데 그 집단에서 내가 딱 이탈을 해봐. 네. 생명 위협을 받죠. 위협받죠. 그렇잖아요. 불안해. 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도 자체가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집단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소외됐다. 음. 그러니까 남편과 집단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네. 전연한테 남편 이렇게 소외됐다. 네. 요런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다. 네,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숙명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좀 독립적이기도 해요. 예, 강한 사람들은 좀 독립적이에요. 꼭 집단 생활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좀 그 의존성이 높고 좀 약해요. 네. 예. 근데 이 외도 자체가 내가 집단에서 소외된 느낌, 그건 그 죽음의 공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누구지? 그 니체인가? 네. 예. 그 인간은 그 분리감을 계속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리감, 그 분리됐다는 느낌. 그 저희가 분리불안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분리감을 계속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 예, 집단에서 소외됐다. 곧 나는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느낌 때문이죠. 예, 근데 현실상 그렇진 않잖아. 예, 현실상 그렇진 않죠. 그렇죠. 음. 뭐 친정도 있고 음. 친구도 있고 음.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기 용납이 안 돼. 네. 예. 그 현실상은 안 그런데 네. 그게 용납이 안 돼.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자, 다시 지금까지 얘기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외도가 힘든 이유는 내가 집단에서 이탈된 느낌을 받고 거기서 이제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도가 힘든 거예요. 자,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내가 힘든 이유가 뭐냐. 옛날 같았으면 힘들을 거야, 원시 시대 때는. 네네. 남편이 나가서 이렇게 사냥을 해와가지고 뭐 가족들 지켜주고 뭐 애 키워주, 여자가 이제 양육하고 있는 동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여자랑 놀기 시작해. 그럼 여자는 애 양육하면서 사냥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럼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네네. 근데 지금 현대는 안 그렇잖아. 예.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 그 인간이 언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지배요? 예. 인간은요, 이게 구조주의 철학 얘기인데, 네. 언어의 지배를 받으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까 집단을 이룬다고 그랬죠? 네.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네. 소통은 뭘로 해요? 말로 하죠. 예. 그래서 말의 지배를 받아요. 예. 말의 지배를 받아요. 이래서 언어에 대한 지배 때문에 이 외도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단 무의식에 뭐라고 학습됐냐면 이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신경망이 언어적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서 언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무언가 존재가 있어서 언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언어가 생겨서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네가 나한테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나트유 시인이 맞죠? 예. 하여튼 그런 의미라고.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어서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고 나서 그때 그것만 보여. 예. 그 모양대로. 근데 그 모양대로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시계. 음. 시계가 있다. 그 시계라는 이 개념이 우리한테 언어로서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간 이러잖아요. 네, 시간. 시간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시간은 없어요. 없나요? 예.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요, 24등분한 걸 1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를 1년이라고 우리가 시간적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간이 있다 없다 하고 표현을 쓰잖아. 네. 근데 시간은 원래 없어. 그냥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1년.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걸 1시간. 예. 그거를 24등분하면 1시간. 네. 하루. 하루.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하루. 24시간. 24등분 되면 이제 1시간. 예. 24등분 된 그 하나를 그 1시간을 또 60개로 나누면 1분. 또 60개로 나누면 1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변화량. 근데 마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잖아, 우리가. 네, 그렇죠. 그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심오합니다. 네. 네, 철학으로 들어가면. 빛이라는 건 있잖아요. 네. 예. 빛은 뭐 눈에 보이잖아. 존재하는 거야. 근데 네.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인간은 다 언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예. 이제 또 이런 거죠. 그 어린아이와 어른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피지컬적인 것도 다르고 사회 역량도 다르잖아. 네, 다르죠. 근데 정신적으로 이 아이가 어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철든다. 그 철이 언제 드는지 아세요? 언제 들죠? 그 사용하는 언어를요. 네.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철이 들기 시작해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 그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불러, 어린애들은. 그렇죠. 아빠 이렇게 부르다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부르다가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 중에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유아틱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철없어 보이는 네. 어른들. 네. 그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 네. 예전에 어떤 아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남편이 마마보이래. 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호칭을 하니까 엄마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었어. 그 엄마라.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야. 요새 거의 엄마 아빠라고 하지 않나요? 요즘 사람들이 철이 없나? 그럴 수도 있어. 예.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군대 딱 가자마자 언어 교정부터 시키잖아. 맞아요. 네. 단아까? 네. 네. 언어 교정부터 딱 시키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예. 자, 그게 이제 심리학의 뭐 아버지라는 윌리엄 제이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예. 자, 근데 이제 외도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외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외도하면 딱 연상되는 단어가 있어요. 외도는 짧은 짓게 해볼까요? 외도는 무엇이다? 나쁘다? 그렇지. 네.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런 지배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나쁜 짓. 네. 외도는 나쁘다. 나쁜 짓.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언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도는 즐거운 일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네. 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네네. 힘들까? 좀 이상한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외도는 즐거운 일이다. 근데 남편이 바람 폈어. 네. 그 힘들까? 외도는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언어가 사용이 돼. 네. 내 뇌구조 속에서. 네. 힘들까? 안 힘들어요. 예. 이게 통용화되면 아니, 일단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내 머릿속에서 그렇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외도는 힘든 일이다. 네. 예, 그러면 외도 이퀄 힘든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럼 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난 무조건 힘들어야 될 일이야. 예, 예. 이해되세요? 네. 그게 마치 이제 애들 시험 볼 때 공부는 힘든 일이다. 책상만 앞에 앉아 있으면 힘들어 일단. 네.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일단 힘이 쭉 빠져. 왜? 공부는 힘든 일이다. 이렇게 개념에 맞춰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면 야 공부 재밌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 애들 공부 잘해. 네. 안 힘든 게 어딨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 막 그 공부 안 한다고. 네. 공부는 재밌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부도 재밌는데 공부는 힘든 일이라 그러니까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외도는 엄청나게 나쁜 일. 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니까 머릿속에 힘든 일, 나쁜 일. 네. 이거 엄청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예.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 패턴을 끊고 다른 언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은 심리 치료라는 게 그래요. 네. 예. 자, 외도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라는 이제 그 언어 구조가 뇌 구조. 네. 예. 우리가 흔히 뇌 구조라고 하는 거 그 언어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언어 구조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죠. 어. 외도 당연히 힘들죠. 이러면 그분들은 남편이 조금만 외도를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좌절감니다. 예. 또 이제 이혼 뭐 외도는 이혼할 일이다. 네. 아니 엄청나게 그럼 당연히 힘들지. 예.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남편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상 안 되는 경우 더 힘들죠. 그렇지, 네. 그렇지. 해야 예. 되는 건데 예. 막상 닥치니까 애들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정도 들었고 꼭 요걸로 이혼을 해야 되나 싶고 근데 결혼 전에 남편이 바람 피면 난 무조건 이혼이야 이러고 결혼을 했는데 부딪히죠.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바람 피면 나는 무조건 이혼한다. 이런 언어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남편이 바람 났다? 아 죽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난 고통인 거야. 예. 자 일단 첫 번째가 언어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이런 지배를 받는 게 근데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이게 죄는 아니에요. 네. 내가 외도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든 이혼할 일이라고 생각하든 뭐 엄청나게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든 그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자유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네. 그러면 헤어지면 돼요. 그렇죠. 그게 쉽냐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네. 헤어지지 못해서 힘들다. 네. 네. 외도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하지만 그게 싫다면 나는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쵸. 예. 네. 난 공부는 무지하게 힘든 일이야. 근데 그게 너무 싫어. 그럼 공부를 안 하면 돼. 근데 책상에 억지로 앉아 있어야 돼. 엄청 힘들지. 예. 남편 바람 핀 놈은 무조건 이혼해야 돼. 내 뇌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나는 무조건 또 남편하고 살아야 돼. 네. 엄청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럼 이제 인지 구조가 와서 내 안에서 이제 이중구조 걸리는 거예요. 저 새끼랑 이혼을 해야 되는데 난 이혼하지도 못하고. 저놈은 되게 나쁜 놈인데 난 또 쟤랑 또 잘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죠. 아, 상황의 지배요? 예, 그걸 저희가 상황의 지배됐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헤어지면 되지만 이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살려고 하면 이 언어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아. 예. 외도는 헤어질 일이 아닐 수도 아니다. 있습니다. 외도는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도는요 이혼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외도는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외도라는 현상에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지. 그게 현상이라고. 살려면 그렇게 받아들여라. 아. 그리고 그 남편마저 사랑해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 맨날 힘들고 막 우울증 오고 네. 공황 오고. 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도가 힘든 이유는 내 언어 구조 때문이다. 예, 그게 뭐 집단 무의식으로 이제 지배를 받기도 하고 내 성장 과정에서 내가 학습된 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잘못은 아니다. 그럼 헤어지면 된다. 근데 살려가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외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내가 언어적으로 바뀌는 언어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살려고 하면은 예, 외도를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예, 그 방법밖에 없다. 예, 그걸 외도로 계속 나쁜 놈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죠. 나 바람핀 놈과 헤어져야 돼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예, 그냥 그런 생각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사랑해라.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여라. 네, 세 번째. 네. 내 투사 때문입니다. 투사요. 투사는 영어적으로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 네. 쏘는 거예요. 빔 프로젝트 할 때 그 프로젝션. 내 투사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예. 내가 뭐 언어 구조상 뭐 어쨌든 뭐 남편이 뭐 어쨌든 그건 다 떠나서 네. 내가 바람을 피우고 싶어. 아, 아내 입장에서. 내가 네. 바람 피고 싶어서? 예. 내가 바람 피우고 싶은데 나는 하면 안 돼. 또는 못 해. 네. 나는 하면 안 되거나 능력이 없어. 어. 그런 경우에 다른 남자 만날 수가 없다. 예. 네. 나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강한 도덕관이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바람을 되게 피고 싶어. 예.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네. 그런 경우에 보통 분노가 나와요. 분노요? 예. 그런 경우에. 남편한테? 그렇지. 예. 나도 참고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억울한 거죠. 그렇지. 네. 그거가 투사. 그게 투사예요. 그게. 마치 이런 겁니다. 인스타그램 보면 이제 뭐 예쁜 여자들 사진 올려놓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예쁜 여자들 사진 올려놓은 거에 대부분 악플 다는 사람들이 남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네,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네. 그렇게 악플 다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투사라고 해요. 나도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싶어. 근데 하지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천박한 년. 욕이라도 퍼부어줘야 돼. 네. 그래야 내가 합리화되는 거예요. 네, 내가. 못난 내가. 예. 못난 내가 합리화되는 거지. 대부분의 분노는 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부분의 분노 경우는 투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욕망, 외도의 욕망이 강할수록 내 외도의 욕망이 강할수록 남편 외도의 용서가 더 안 돼. 내가 그만큼 참고 있었거든. 네. 근데 너는 그걸 못 참았냐? 더 분노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당장 나가서 다른 놈을 만나자니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돼. 네, 내가 능력이 없거나 또는 뭐 내가 그걸 억압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남편 외도의 용납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남편 바람 폈다고 자기도 바람 피고 오신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통 화를 안 내. 예, 그런 분들 보통 화를 안 내. 네. 예, 나도 바람 폈으니까. 또이 퉁 이렇게 된 거야. 대신 이제 뭐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남편하고 화합을 하고 싶고 합이 안 되고 뭐 화합이 안 돼. 자꾸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오신다고. 네. 외도 자체에 대한 분노는 별로 없어. 그런 분들은 화풀이 했으니까. 근데 화풀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만 잡는 거야. 그걸 가지고 투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진짜 이 생각은 이렇게 잘 안 해요. 그죠? 이게 외도가 남편이 딱 바람 폈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화부터 내지. 이게 왜 내가 화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전문가가. 첫 번째는 내가 남편 외도는 이혼할 일이다. 외도는 힘들다라는 이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언어 구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헤어지지 못하고 화합해서 살아야 되는 경우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이 언어 구조를 바꿔라. 네. 살려면. 외도는 그냥 현상이다. 그냥 그렇게 된 거다. 네. 그리고 사랑해라. 네. 그 다음은 이제 나의 투사 때문일 수 있다. 네네. 나도 바람 피고 싶고 딴 놈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내 남편은 딴 년이랑 놀아놨단 말이지. 억울한 어떤 분노 그런 것 때문에 투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남편 외도가 생겼는데 힘들다면 요 세 가지를 좀 골똘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짧은 걸 짓기를 해보세요. 외도는 어쩌고 저쩌고. 예. 그걸 한 10개 정도 써보세요. 그럼 자기가 지배받고 있는 그 명확한 언어 구조가 나올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힘든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